메가커피 주주분은 지금 되게 이렇게 한바구음 짓고 있지 않을까. 야, 컴포즈가 4,700억이야? 우리 얼마야, 그러면? 근데 사실 졸리비한테도 나쁜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뭐 프라이빗 에퀴티 붙었고 자체 펀드도 있을 정도면 이미 투자 쪽에서는 노하우가 너무 많이 생긴 회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이미 머릿속에 다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은 사실은 팔기 위해선 상품성이 중요한데 상품성 위해서는 사는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해놓자. 오늘 주제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컴포즈 커피라고 아실 텐데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까지 해가지고 막 역가커피 3대장이 있는데 컴포즈 커피가 우리는 단돈 2,0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회장님께서 이 기업을 4,700억에 매각을 하셨다고 이번에 기사가 떠가지고 우리가 한 잔씩 먹었던 이 2,000원이 회장님한테 4,700억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마법 같은 구조. 이거 근데 매각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예 몰랐어요. 컴포즈 커피가 양재석 JN커피그룹 회장님인데 1호 접는 게 2014년이래요. 회장님이 딱 10년 하셔서 4,700억.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지분 100% 중에 이제 졸리비 푸드라는 곳에서 70% 가져가고 엘리베이션 P라는 곳이 25%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졸리비 푸드가 보유한 타이탄 펀드라고 있는데 거기 한 5% 인수해서 100%를 다 4,700억.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컴포즈 커피가 4,700억에 이렇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컴포즈 커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양재석 JM 커피그룹 회장님이 10년 전에 2014년에 서울 아니라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커피 회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장 수가 2,300개. 그러니까 10년 만에 2,300개 된 거니까 한 해에 230개씩 올려온 거예요. 근데 메가 커피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2,800개. 그리고 뭐 비슷하게 더벤티가 1,300개, 이디야 3,000개. 매출액이 컴포즈가 887억 원, 23년 기준이고요. 메가 커피는 3,600억 정도. 더벤티가 900억, 이디야가 2,700억. 그러니까 사실 컴포즈 커피가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에 비해서 엄청 매출액에서 매력 있는 볼륨이 막 큰 막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컴포즈 커피가 367억 원. 영업이익률은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뭐 볼륨 자체가 크진 않아요. 메가커피가 690억, 더벤티가 134억, 이디야가 82억. 그러면은 뭐 컴포즈 커피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 마셔봤고 우리 지금 재무구조도 봤는데 이걸 사간 졸리비는 대체 누구냐? 졸리비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죠. 필리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인데요. 필리핀에서는 맥도날드를 이제 이긴 패스트푸드점으로 유명하고 맥도날드, KFC, 버거킹 합친 거보다 뭐 매장 수건, 매출액이건 다 그냥 이기는. 졸리비 돈이 되게 많네요, 근데. 그 현금성 자산이 24년 3월 기준으로 7,400억 원이 있어요. 그 매출액이 한 6조, 한 5.9조, 6조, 한화로 치환하면 그렇게 되고. 진짜 많다. 그러니까 최근 한 그 4, 4분기를 다 봤을 때요.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총자산이 뭐 5.6조. 그러니까 사실 큰 기업이에요. 졸리 부자네. 졸리 부자예요. 네. 그리고 졸리비가 갖고 있는 회사들도 되게 생각보다 짱짱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커피빈. 커피빈이 약간 그때 막 별다방에 대응해서 콩다방 맞아. 해가지고 애국 마케팅하는 회사인 맞아. 미국 거예요. 티모안도 그러니까 팀원도 졸리비가 갖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고 필리핀의 버거킹이라고 맞아요. 3대 패스트푸드? 뭐 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커피 브랜드도 컴포즈 말고도 되게 많아요. 하이랜드 커피, 뭐 커먼맨 커피 로스터 뭐 등등 필리핀 안에서 되게 많이 활동하는 커피 브랜드들인데 대체 왜 컴포즈를 사가느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저가 커피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데 이걸 공략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커피비는 좀 이제 단가가 세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보다는 소비여력이 낮다고 봐야 되는데 커피빈이 비싸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리고 몇 개가 더 있는데 베트남식 커피를 하는 거라서 대중적이진 않아요. 여기는 그러면 해외 브랜드를 사서 자기네 자국에 입점시키는. 자국에도 입점시키고 동남아에서도 이렇게 좀 넓게 가는. 그러니까 라인업을 지금 막 중가, 고가는 있는데 중저가가 없으니까. 없고 중저가가 동남아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막 한국만큼 잘 되는 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졸리비가 이쪽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졸리비만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돌릴 수 있는 COM 프루브를 하는 애들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에 딱 있는 거지. 컴포즈 커피가 싱가포르에서 1호점을 냈는데 대박을 쳤대요. 거기가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게 되네 하면서 한 잔에 2,500밖에 안 하는데 한국에 매장이 2,500개가 있어. 그래서 잘 돌아가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되더라? 이거 동남아에 우리가 사와서 하자 라는 결론을 가지고 컴포즈 커피를 사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4,700억 주고 컴포즈를 사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도 아니고 기존의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새롭게 이제 중저가를 론칭해가지고 그 부분은 왠지 엑시 전략이랑
연결이 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4,700 사도 뭐 8,000억에 팔 수 있다 이런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그냥 단순히 중저가 라인업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만은 아닐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커피빈이 갑자기 4,000원, 5,000원짜리 커피 팔다가 2,000원짜리 커피 내놓으면 좀 안 이상해지는 받아. 느낌이 들긴 네. 하네. 라인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왜 4,700억짜리를 왜 사? 그랬는데 비슷한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보는 뷰랑은 좀 다른 면이 있는 있을 거죠. 수 있죠.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멀티플을 놓고 보면 한 13 정도 돼요. 13이면은 괜찮지. 잘 FMD에서 받은 거예요. 13개다. 근데 사실 이 구조 그대로 확신에 쳐서 그냥 늘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 영업이익이 그 영업이익으로 안 보여. 그리고 이제 그냥 밀어버리자.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 멀티플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도 봐요. 근데 한 가지 전 의문은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거면 메가 커피를 왜 안 샀을까? 팔아야 사죠. 근데 아까 생각해보면 메가커피 입장에서는 팔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못 판 거지. 아까 강준영 기사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게 섞여 있어. 300억 영업이익 나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300억 영업이익 중에서 30억이 넘는 수준은 또 무형자산 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지출이 없는 영업 비용들이 좀 있다라는 것까지 더하면 실제 캐시플로우는 더 높은 거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상품 매출이 총 400억인데 상품 매출 원가가 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맹 사업이 대부분 이제 가맹점들한테 상품 팔고 뭐 하고 하는데 가장 주력인 상품 매출이 원가율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메가커피도 팔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더 매력적이었던 깔끔하게 이제 막 등치만 키우면은 기업 가치 더 올라갈 것 같고 엑시 전략도 있고 시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실내로 메가커피가 매출이 3,600억. 근데 뭐 컴포즈는 880억이니까 등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영업이익은 367억. 컴포즈가. 반대로 메가는 690억. 그 2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 기준은 거의 뭐 4배 이상 차이가 아마 나는 건데. 감사 보고서 보진 않았지만 메가커피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업이 이 정도 되면은 컴포즈랑 멀티플 자체가 그치.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가커피도 팔려면 팔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같은 멀티플을 대입했을 땐 얼마일 것인가를 그냥 한번 두드려 봤는데 그래도 한 9천억까지는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메가커피 주주분은 지금 되게 이렇게 한바구음 짓고 있지 않을까. 야 컴포즈가 4,700억이야? 우리 얼마야 그러면. 근데 재밌는 게 가게 가서 주인이 이렇게 쫙 포장을 잘해야지 그렇지. 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컴포즈 커피는 잘 닦아놓은 거야. 팔 준비를 다 해. 맞아요. 원래부터 사실 팔려고 계속 깔끔하네. 컴포즈는 시도를 하셨었고 그 일환의 과정에서 한 2년, 3년 만에 지금 메각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메가커피는 21년도에 지분 50%가 이제 610억으로 거래된 게 마지막이거든요. 50%가 600억이요. 사실 이때 대입해보면 메가커피가 100% 기준으로 1200억 조금 넘는 그러니까. 건데 컴포즈가 3년 만에 이만큼을 터뜨린 거면 사실 성공적인 거래라고 저는 보여져요. 메가커피 매각가 21년도에 한 거랑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잘 팔린 거고 다른 사례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잘 팔린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과열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 해요. 이번 거래의 승자는 컴포즈를 판 그 우리 회장님이신 양 것 회장님. 같아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21년에 이 컴포즈 커피를 설립할 때 사업권을 양도한 가격이 300억이래요. 근데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공정가치를 한 300억 정도로 봤던 거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이게 지금 4,700억이라고 하면 10배 이상 뛴 거고 물론 매출도 그때에 비해 확실히 커지긴 했지만 근데 사실 졸리비한테도 나쁜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뭐 프라이빗 에퀴티 붙었고 자체 펀드도 있을 정도면 이미 투자 쪽에서는 노하우가 너무 많이 생긴 회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이미 머릿속에 다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회사가 사실은 부동산 회사다. 지금도 가장 요지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컴포즈 커피 회장님께서도 사업부를 잘 정리해서 포장을 잘해서 파셨으니 그 매각 자금으로 또 새로운 사업, 부동산업 하신다면서요?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더 중요하다. 양쪽이 다 이번에는 성공한 거래가 아닐까 지금으로 놓고 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요 거래 보고 딱 드는 생각이 CO 프루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의 교훈은 사실은 팔기 위해선 상품성이 중요한데 상품성 위해서는 사는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해놓자.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야 잘 된다. 만나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좋은 주인 만나야 돼요.